지금은 그래서 다시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저는 지금 다 롱탄 걸 다 던졌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면 또 좀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입니다. 여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좀 해숄처럼 볼 수도 있어요. 해숄처럼 여기를 넥라인으로 보고요. 여기를 레프트 숄더로 보고 헤드로 보고 라이트 숄더 좀 작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넥라인 상단부였죠. 그래서 저항 나올 때서 나온 건데 좀 아쉬운 게 저항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좀 많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이쯤에 좀 머물렀다가 이렇게 또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상방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매한 자리가 와버렸습니다. 애매한 자리가 1, 2, 1, 2, 3, 4, 5, 4, 5가 나오면 차라리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쇼타점이 나오겠죠. 위에서 임펄스 완성됐을 때. 그러면 보통 618까지는 조정이 오기 때문에 이때도 좀 큰 수익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기다려 볼 거고, 지금은 뭐 반익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지켜봤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반등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떨어졌다라고 하면 반익이 아니고 완익하기를 정말 잘한 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100% 앞날은 알 수 없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믿고 그 공부했던 거의 확률에 의거해서, 통계에 의거해서 매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가 임펄스였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결국 임펄스가 실패하면 말이 안 되죠. 룰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어트 룰을 어기는 건데, 룰이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이아고널이 나오면 돼요. 리딩 다이아고널이. 그래서 임펄스로 1파, 2파, ABC 3, 4, 5 하고 조정받고 올라가면 돼요. 물론 이제 조정은 이거보단 좀 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여기 매물대 지지받고 이제 그러면 ABC여도 상관이 없죠. ABC여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볼륨이에요. 볼륨이 여기서부터 좀 줄어야 되는데 튀었어요.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 내려왔다가 급반등 나오면서 여기서 볼륨이 튀었어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코인베이스도 볼게요. 다음에 그 얘기 해줘야겠구나. 코베도 마찬가지네. 튀었네 좀. 시간봉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시간봉을 보면 괜찮네. 이러니까 다시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시간봉 보면 아니네. 애매해. 어쨌든 애매하다. 볼륨만 좀 주는 추세였으면 이 리딩 가능성을 높게 봤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리딩 가능성이 살아있긴 하니까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가 결국 임펄스가 아니었다는 건 ABC였다는 건, 여기도 ABC였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ABC 반등이 온 거예요. ABC 반등이 1대1 자리까지 못 갔네. 아쉽게. 추세로 봤을 때는 다 나온 것 같은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안 나와서 한번 꺾였다가 또 올라가서 ABC가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BC가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임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임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첫 파동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ABC로 완성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C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은 이 ABC 끝에서, 그리고 이 C 웨이브는 임펄스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임펄스 5파워동 카운팅에서 끝절에서 숏에 들어가면 ABC 완성 확률이 높고, 그러면 조정이 왔었을 때 수익을 좀 크게 보겠죠. 이렇게 또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으려나? ABC 완성 저점 이후에 결국에 ABC니까 하방 가는 시나리오가 세 번째로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 세 번째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냐면 결국에는 볼륨 때문에 맞지 않고, 지난 방송 보세요. WXY, XG로 여기가 저점일 확률을 높게 봤지만 그래도 서브 카운팅으로 볼륨은 튀었지만 이게 있어요.
아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짧은데.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는 높게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 이후에 상방으로 다시 ABC로 올라가더라도 롱 위주로 봐야지 숏 위주로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BC 완성돼서 떨어진다고 하면 숏 위주로 봐야겠지만 이 매물대 0.5강까지 왔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매매 전략을 롱보다는 숏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숏보다는 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숏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걸 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로 보이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랑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예요. 늘 바뀌어요, 이거는. 근데 옛날에는 2018년도까지만 해도 비피닉스라는 거래소를 메인 거래소로 보고 서브 차트를 비트 스탬프를 봤었어요. 18년도에 차트 보던 조합은요, 비피닉스가 절대 우위였고 지금의 바이낸스 포지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의 코베 포지션이 비트 스탬프였거든요. BITSTAMP.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 조합이. 근데 그래서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건 유념하시고, 지금은 보실 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트는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그 바이낸스랑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를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고점 저점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618 찍었을 때 달랐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되고, 플러스 이거 같이 보는 거 플러스 뭘 아셔야 되냐면, 코인베이스는 조금 더 큰 손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바이낸스는 개인 투자자들 위주예요. 그래서 옛날에 상승장 때에는 코베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처럼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훨씬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큰 손들이 다 시장을 주도해서 상승시키는 상승장이었는데 코베에서 많은 투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베 프리미엄이 꺼지기 전까지 계속 큰 손 투자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불장의 추세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거는 리즈너블한 해석이죠, 이 코베 프리미엄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런데 바이낸스랑 이 가격 떨어지는 약세장이었잖아요. 근데 약세장 속에서 코베랑 바이낸스랑 100불 이상 역푸가 있었어요. 코베가 역푸가 있었어요. 바이낸스보다 코베가 100불 이상 밀렸었어요. 100에서 150불. 흔치 않아요. 20불에서 30불 정도 디커플링 되는 건 흔한 일인데 50불 이상 디커플 되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고 100불 이상 디커플링 되는 경우는 진짜 더욱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좀 오래 유지됐었는데 이때는 좀 약세장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가기 전에 꿀통 다 풀고 합시다. 작은 거라도, 꿀통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팁인데, 아주 작은 팁인데, 플러스 뭘 보셔야 되냐면 CME 선물 거래소를 보셔야 돼요. 이게 티커가 BTC 1 느낌표거든요. 그래서 BTC 느낌표 1인가? 잠깐만 쳐보면 되지. BTC 1이다. 손이 기억하네. 머리는 기억 못하는데 손이 기억하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CME라는 미국의 선물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 차트예요. 근데 이 한 계약당 가격이 얼마였지? 5천이었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선물 계약 한 계약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CME는 진짜 그 월가 트레이더를 이용하는 경우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훨씬 더 큰 손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CME 그 선물거래소 BTC1 느낌표 이 차트에 드러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확실히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00 차이 났거든요.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500면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격 괴리가 16,645 $170 정도 차이 나네요. $170. 지금도 차이가 꽤 나요. 이 정도는 꽤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자들, 큰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서 코인으로 난다긴다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코인계 이탈하고 있거든요. 이탈을 해요.
코인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자를 떠난 건 아니고 루나 무너지고 FTX 무너지면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 이 사람들은 뭘로 갖고 있냐면 USDT로 많이 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코인 부자들이 현금화를 100% 다 해서 엑시트하고 건물에 분산 투자하고 주식 해놓고 뭐 현금 들고 있고 예적금 들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예쁘게 짜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USDT 위주로 들고 있고 스테이킹해서 이자만 받고 있는데 현금화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 지금 되게 투심이 이렇게 시장에서 제일 많이 벌고 제일 고수라는 사람들도 투심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게 시사하는 바는 USDT를 다 팔고 이제 현금화해서 원화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저렇게 시장에서 최상급 포식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최상위권도 무서웠다는 거거든요. 공포가 그게 달했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별의별 게 인간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지금 코인 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상황에? 다 조심해야 된다고만 하지 않아요? FTX 여파로 제네시스 파산되고 연쇄도산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위믹스 상패됐고 어느 코인 또 상패될지 모른다. 지금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쵸? 지금 뭐 전문가건 비전문가건 야 지금 코인 살 때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봐요. 주변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바닥인데도 투심이 완전 바닥으로 꺾였단 말이야. 진짜로 맛이 갔어요. 그렇게 몇백억 들고 있는 애들도 무서워서 USDT 팔고 현금화 할 정도면 찐 바닥 다 온 것 같아요.